(9월 10일) 목요일 하루 동안 카트만두 확진자가 572명이 떴습니다. 부드러운 넉다운으로 떨어졌는데 첫날 500명이 넘게 떴어요.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9월 10일 새롭게 부드러운 넉다운이 시작된 다시 첫날이 됐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소식은 줌나 소식입니다. 줌나 디스트릭트의 농부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위험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의 석방 또는 감형을 명령한 대법원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9월 10일 목요일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24시간 동안 1246명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넘었어요. 5만 명이 넘어서 지금 5만 465명 기록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500명 처음 넘었거든요. 근데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럭다운 해제시킬 수가 없어요. 럭다운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572명 늘었는데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리트가 495명, 엄청나죠? 500명 가까이 돼요. 카트만두 디스트리트 하나만. 박타푸르가 34명, 랄리푸르가 43명. 네, 기록 경신 중입니다. 사망자 5명 나왔습니다. 사망자 5명 나왔고요. 카트만두에서 3명 나왔네요. 카트만두에서 3명 나왔는데, 카트만두에서 55세 여자분 1명, 그리고 남자 카트만두 59세 83세 카트만두 3명 나왔고요. 치투안에서 62세 남자, 껍빌바스투에서 29세 남자, 이렇게 5명이 나와서 지금 현재 네팔 사망자 총 숫자는 317명입니다. 완치자 많이 나왔어요. 완치자가 1818명 나왔습니다. 1818명이 나오면서 총 완치자가 35,000명이 넘었습니다. 35,700명 기록 중이고요. 그래서 회복률은 70.74%,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전에 그 6월달 럭다운 해제되기 전에 73%였는데 그 53%까지 까먹었었거든요. 거의 이제 다 복구를 했습니다. 네, 활성 환자는요 577명 빠졌습니다. 지금 완치자가 많이 나오면서 그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활성자가 577명 빠졌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네팔 활성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448명이고요. 이 14,448명 중에서 대략 한 40%는 가정 격리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고요. 지금 현재 검역소에 있는 인원도 검역소에 있는 인원은 늘었군요. 326명이 늘었습니다. 326명이 늘어서 5,806명, 다시 5,000명 위로 올라갔네요. 참 이거 검역소 인원 많이 안 주네요. 요즘 인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네팔리 때문에 그런가요? 이 검역소가 줄질 않습니다. 네, PCR 테스트는요 11,144건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 누적 PCR 건수는 81만 485건, 80만 건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뭐 PCR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이 코로나가 잡히면은 뭐 이미 벌써 잡혔겠죠. PCR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활성 환자가 너무 많아요. 활성 환자 치료되는 게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고 감염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뭐 수도권 빼놓으면은 사실 그 감염 확산지가 많지 않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수도권을 빼고 나면 한 4군데 정도만 활성 환자가 500명이 넘어요. 전에 12군데까지 있었잖아요. 12군데가 그 500명이 넘는 활성 환자가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 카트만두 빼고 나면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좋은 현상이요. 좋은 현상입니다. 카트만두로 집중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의료 인력을 일로 집중시켜 갖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단신 몇 가지 하고
네팔 현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트만두는 부드러운 넉다운이 어제부터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넉다운은 9월 16일 자정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월 16일 자정까지는 또 가는 게 있죠. 바로 국내선 비행기하고 장거리 버스, 학교 이런 것들이 가는데, 학교는 지금 개교는 안 하지만 좀 이따 잠깐 단신이 나오겠지만은 그 원격 수업을 다시 하자고 지금 교육부에서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6일까지 가는 거는 수도권 지역, 카트만두 지역의 럭다운, 지금 부드러운 럭다운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선 비행기 못 다니고요. 그리고 장거리 버스 못 다니고요. 9월 10일부터 그 17인승 이상부터 시내버스는 다니게 했죠. 네, 조그만 버스는 못 다니게 했지만 큰 버스는 다니게 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이따가 한 꼭지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량 같은 경우는 홀짝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홀수 짝수제 운영하는데, 이 홀수 짝수는 네팔 달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달력 보면 안 되고요. 네팔 달력 앱을 깔아서 거기 마지막 홀수 짝수가 뭔지 보고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6인승 이하는 운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봉고차 밑에는 운행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버스처럼 보이는 거 17인승 이상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택시 같은 경우도 기사 포함해서 3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1명, 뒤에 1명 이렇게 타야 되고, 택시 타자마자 그 세니타이저로 손소독제 나눠줘야 되고요. 그 보건 의료 수칙이 되게 많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상점, 쇼핑몰, 사무실, 공장 등은 보건 의료 수칙 준수 후에 재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점이나 아니면 가게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뭐 건설 자재를 하는 데는 무슨 요일날 오픈하고, 그리고 무슨 가게는 또 무슨 요일 오픈하고, 지금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요일마다 그리고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그 물건을 사러 나가야 되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밭바튼이나 대형 쇼핑몰 11시 이전까지 오픈하고 4시 이후에 오픈하고, 낮에 중간에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러 나갈 때는 지난번에 그 어저께 발표한 것을 자세하게 좀 다시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지되는 거, 호텔, 식당, 극장, 헬스장, 엔터테인먼트, 모임, 축제, 교육기관, 세미나, 미용실, 스파, 도서관, 동물원, 이것은 여전히 3월 이후로 꾸준히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극장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전해드렸죠. 그 저희 여기 집에서 나가면은 극장이 바로 하나 있는데, 3월 달에 걸린 그 극장 입간판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왠지 좀 씁쓸합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라고 각급 학교에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마 그 수업료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사들이 거의 뭐 한 60% 정도가 월급을 못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학교들도 되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는 월급을 한 40% 정도만 지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교사들이 같이 수업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수업료를 좀 걷어서 교사들 월급을 주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 부드러운 넉다운 들어가기 전에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검문소에 군대가 배치돼 갖고 뭐 일정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고요. 지금 못 들어옵니다.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건 맞아요.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건 맞는데 엄격하게 지금 들어오는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차량 그리고 물자 수송 차량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카트만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네, 엄격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카트만두 공항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나가는 비행기도 나가고요. 들어오는 비행기도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 못 들어오세요. 도착 비자 없습니다. 도착 비자 없고, 유일하게 비자 있는 거는 외교관 비자, 그리고 UN, 뭐 국제개발
그런 기관들에 그런 사람들만 비자를 주고 있어요. 출발하는 출발지에서 이 비자를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NGO 같은 경우도 커다란 NGO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관광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9월 29일까지 운항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거는요, 지난번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9월 9일 날 쿠알라룸푸르 통해서 한국 가는 그 코스를 이용해서 한국 분들이 많이 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권을 끊어서 중간에 경유만 돼서 그렇게 환승이 가능한 데만 있으면은 지금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다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대한항공만 지금 없다 뿐이지 나머지 항공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것만 못 들어오지 나가는 거는 일방통행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 대중교통사업체 연합은 6개월간 지속된 럭다운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 제시가 없음에 따라 9월 17일부터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잠깐 럭다운이 해제됐을 때 그 버스들이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럭다운이 들어가면서 버스들이 다시 못 다녔고 9월 10일부터는 17인승 이상 큰 버스만 다니게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영세 업체들인 16인승 이하는 다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 대중교통 사업 연합체에서 통고를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날린 거죠. 9월 17일부터 우리 운행 재개한다. 무조건. 우리 지금 굶어 죽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밀릴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정부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국민들 다독거리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정책도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요러고 되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휘둘립니다. 지난번 그 머친드라나 그 축제할 때 교통경찰관 때려갖고 잡힌 사람들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시위를 해요. 네와리 부족들이 매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풀려나고 있습니다. 법에 그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요. 관광항공교통부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그 지금 해외에서 그 고립된 네팔 노동자들을 지금 그 전세 비행기로 실어 날르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전해드리고 그저께도 전해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에 1200명이 지금 고립돼 있는데 이들이 시위를 했다고, 네팔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항공기 편수가 제한돼 있고 들어오는 사람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것을 풀었습니다. 9월 10일 날 풀어서 이주노동자 송환을 위한 전세 비행기를 더 띄울 수가 있어요. 이제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고립된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와 더불어 코로나 외부 감염도 들어올 겁니다. 아마도. 네, 그렇게 일단 뭐 국제선 편수 증가를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육부가 사립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리고 비용을 받을 수 있게 결정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합법적이 아니었어요. 돈을 받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네, 그리고 지금 9월 10일 날부터 이 럭다운이 부드러워져서 그 금지 명령이 부분적으로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17인승 이상 버스도 다니고 뭐 홀짝제를 하기는 있지만은 택시도 다녔죠. 그리고 일반 차량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그래서 카트만두 계곡이 굉장히 활기를 띠었습니다. 뉴로드나 어산, 인드라촉 같은 지역에 굉장히 그 바빴고요. 그리고 교통체증도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네팔은요, 그 카트만두는요, 8월 19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금지명령이 9월 10일부터 약간 완화된 상태고요. 그에 따라 공공차량과 개인 차량은 홀수, 짝수제 규칙에 따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은 제가 오늘 요 관련된 사진은 좀 제가 많이 좀 게재를 해 드릴 거예요. 네, 다음 단신입니다. 랄리푸르 소식입니다. 랄리푸르 교통관리사무소는 일요일부터 운전면허 갱신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에칸타쿠나 교통관리국은 럭다운으로 연기된 운전면허 갱신이 일요일부터 시작된다는 통지를 목요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전해드린 적 있죠. 그 운전면허가 네팔이 3년마다 갱신이 돼요. 갱신이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럭다운 들어가면서 그 정부기관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3, 4, 5, 6월 달에 잠시 열었었죠. 근데 열었는데 그때도 그 운전면허증 발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6, 7, 8, 6개월 동안 지금 운전면허를 갱신 못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면은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6분의 1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그 소지자가 갱신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되게 아마 일요일에 엘칸타쿠나 여기 교통관리국 가면 줄도 엄청 쓸 거예요. 아, 그 줄 쓸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다닥다닥 붙어서 이 물리적 거리 안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발급하는 관청은 좁고 작고 사람은 많고 문제가 큽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소식하고 네팔 단신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나 농부들은 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줌나 여러 마을에는 수확 준비가 완료된 사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는 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줌나 바자르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의 차량 이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확기가 되면 상인들과 사업가들이 과수원에 와서 사과를 사러 왔지만 올해는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꺼날리 하이웨이는 일상 필수품을 운반하는 차량만 허용되었습니다. 줌나 사과 농부들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악천후로 인해 수확도 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파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지역 농업개발국에 따르면 우박과 서리로 인해 올해 줌나 사과 생산량은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사과 총 생산량은 12,000톤이었지만 올해는 5,100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8월 13일 줌나 지역관리사무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무기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장기간의 금지 명령으로 인해 많은 사과 농부들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농업학자에 따르면 줌나 사과는 고도 2600m에서 3500m에 이르는 10,000헥타르의 땅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줌나 사과는 모두 유기농 사과입니다. 지금이 사과철이에요. 사과하고 배, 아보카도, 감 이런 것들이 나올 철인데 줌나가 그 계속 제가 소식 전해드렸던 꺼날리 그 프로빈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만마였나요? 만마에서 산사태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꺼널리 고속도로가 막혔다고 했던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 곳이 바로 줌나라는 곳인데 여기가 유기농 사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팔에 두 군데 사과가 유명해요. 무스탕 마르파 사과가 유명하고요. 여기 꺼널리 줌나 사과가 유명합니다. 두 군데 다 유기농이에요. 워낙 험하고 멀어서 그 농약 같은 것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저기 버프 있죠. 버프 분뇨라든가 아니면은 뭐 돼지 분뇨 이런 걸로 퇴비를 만들어 갖고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그 수확철인 8월 달부터 지금 통행 금지가 돼 가지고 통행 금지도 됐고 그리고 산사태로 고속도로가 또 막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비행기로는 나올 수 있어요. 줌나에 비행장이 있으니까 줌나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비행기 실어나르는 비용을 내고 나면은 농부들한테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올해는 사과 농사가 망했다 이렇게 전하는 거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 위험 수감자 석방 또는 감형을 명령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 고위험 교도소 수감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석방하고 감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서퍼나 프라던 말라 그리고 브라카스 쿠마르 덩가나 판사 하비부는 중환자, 아동, 임산부 및 복잡한 건강 문제를 가진 수감자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석방 또는 형량을 감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네, 코로나가 뭐 이런 현상도 나오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코로나가 그 교도소 안에 퍼지게 되면은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형기가 얼마 안 남았거나 그리고 중병을 앓고 있거나 말하자면 이제 걸렸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사망 확률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고위험자를 찾아서 이 사람들을 빨리 감형을 시키거나 해서 풀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된 겁니다. 잘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네팔 교도소가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듯이 72군데 교도소가 있는데 포화 상태예요. 네팔 사람들이 참 착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은 많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포화 상태가 아니라 거의 뭐 3배, 4배 그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따로 이제 보내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면은 그냥 뭐 갇혀서 뭐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병 걸리고 그 안에서 뭐 싸우고 뭐 이러다가 뭐 볼장 다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금 교도소 형편이 되게 안 좋고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바로 아마 정부가 실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몇 번 뭐 머뭇머뭇 한 다음에 다시 또 네팔 또 인권위원회에서 한 번 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아주 차분하게 내렸어요. 우기가 끝났는데 그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 봐요. 아직도 하늘이 되게 카트만두는 좀 어둡습니다. 어둡고요. 그리고 그 하루가 다르게 카트만두 코로나는 지금 점점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날 500명대 나왔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네팔 소식 이렇게 하고요. 저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코로나 소식과 그리고 네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요, 그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구독을 먼저 누르시면요, 그 옆에 종 모양이 뜹니다. 종 모양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 알림 설정 그런 게 나옵니다. 그걸 설정해 놓으시면 모든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